네. 장관님,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도 알고 계시죠? 네. 네, 굉장히 좀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선 가족친화 인증 기업, 이게 여기에서 이제 가족친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가장 큰 게 이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육아휴직 외에 유연한 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업에서 가족 친화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300인 여직원 300인 이상, 그다음 전체 고용 인원 500인 이상의 경우 직장 어린이집을 마련한다, 이런 등등의 제반 내용을 실천하는 기업들을 네. 지정하는 겁니다. 네, 결국 이제 뭐 육아휴직을 비롯해서 또 일가정 양립이 좀 가능하게끔 네. 그 기업이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거기에 이제 인증 혜택과 어떤 인센티브 등을 다양하게 또 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 친화 인증 현황을 좀 살펴보면 좀 몇 가지 조금 관리 부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들과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3년간 모성보호 위반 사례로 지역 고용노동청 등의 진정 접수된 사업장 명단을 좀 받아봤습니다. 예컨대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으로 진정 접수됐다라고 하는 건 임신, 출산, 휴가를 미부여하거나 육아휴직을 미부여해서 그 진정자가 진정을 접수를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최소 9군데가 우선 저희 본 의원실을 조사한 결과만으로도 9군데가 좀 겹치는 것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PT를 보시면 뭐 알만한 대기업들도 있고요. 이제 중소기업들도 몇 곳이 있는데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후에 이런 사건, 모성보호 위반과 관련된 사건도 일어난 거죠. 그럼 인증 유지 기간 동안에 모성보호 위반 사례와 기업 측의 어떤 해명 자료 확인이 미흡했다고 좀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보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부는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인지했는 사안이 있고요. 또 미처 인지 못했는 몇 개 기업도 눈에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보고 관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여기 삼성유리공업이라고 하는 사례를 보면 사건이 2013년도에 일어났는데 인증은 2014년도에 좀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명백한 위반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제 기소 의견이 좀 달리게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육아휴직 중에 해고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증 절차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의 공통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 점수화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적어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공통 인증 기준이 있는데 그 통과 기준에는 4가지 법률, 뭐 남녀고용 촉진 특별법, 그다음에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실은 이 절차를 기본 충족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이 인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사업장에 대한 인증 절차와 평가 기준 배점에서도 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 대기업 등에 대한 이제 인증 기준 표가 있는데요. 뒤에 PT 넘겨주시죠. 없네. 네, 그 인증 기준을 보면 실제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제도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배점이 가점으로 되어 있는 거고 실제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감점 요소는 마이너스 2점에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에서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이 미달하는 기업, 이 부분에 대한 감점 요소 2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배점 기준에서 이런 것들을 아까 모성보호 위반과 관련한 현황들은 잘 걸러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서 현격한 결격 사유가 있는 기관들이 걸러지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의 심사 및
관리 절차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인증 심사 시에 최근 1, 2년간의 모성보호 위반 사례 진정 접수 현황과 관련해서 우선 그 진정 접수 현황도 받아보고 관련한 기관의 해명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 이후에 인증 기간에도 연 1회 이상 정도 관련 자료를 좀 확인해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확산하려고 하고 또 기업들에게 가족 친화 인증을 많이 저희가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체로부터 기업들이 가족 친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점수상에서 중소기업은 60점, 대기업은 70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느 한두 부분이 좀 부족해도 그 점수를 넘게 되면은 인정하는 지금의 그 인정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점수가 넘더라도 굉장히 중요도에 따라서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격한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점수의 일정 부분을 충족했다고 해서 인증을 받아버리게 되면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절차와 인증 점수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소속 기관과 산하기관을 포함한 남성 육아휴직자 현황을 좀 받아봤었는데요.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네, 총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80명이어야 하는데 실제 남성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그와 관련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인원이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명이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5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남성 육아휴직을 권고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역할을 좀 행사하고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조금 방지하고 여성의 경력 활동을 좀 촉진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또 의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좀 선도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일정 정도 소극화된 역할을 또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부의 경우에는 최근에 복직한 남성 가장도 3년간 육아휴직을 했었고 특별히 어떤 공적 사유 때문에 휴직을 못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정은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급여의 4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할 개별적 사안은 있는 걸로 짐작이 되고요. 다만 이 육아휴직이나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선도해야 될 부서 입장에서 산하기관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용이 좀 더 자유롭도록 한 번 더 특별히 공문을 내리고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장관님, 네, 이 화해치유재단에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죠. 네. 그 재단 설립 당시에 정부 지원 없을 거라고 해놓고 왜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정부 지원을 어떤 자금적 지원 부분은 고려는 안 했지만 인적 지원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인적 지원은 그 사람이 가서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이 파견 나가 있으면 그 사람 인건비 누가 됩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돈도 지원하게 됐죠.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정부는 이게 일본이랑 공동으로 책임지는 겁니까 지금? 그 책임 이행 조치는 일본이 하고 우리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피해 할머니들이 종합적으로 특히 장관님, 재단에 관련된 일도 제가 아까 같이 그 박주민 의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답변하는 제가 들었는데요. 일본에서 보낸 돈이 온전하게 피해자에게 가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일본한테 그와 관련된 이 집행과 관련된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 국민이 내 세금으로 합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돈을 되게 많이 주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갖고 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많이 장관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본이 낸 돈을 집행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피해자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재단에 출연된 돈이 오롯이 본인들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과 아니, 그러니까 그 그 얘기가 일부가 그렇다면 일본한테 10억 엔을 집행할 수 있는 돈을 더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 해석이 또 다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장관님의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보세요. 일본이 10억 엔을 냈는데 그거를 집행하는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어떤 형태로 하든지 그게 예를 무슨 들어서 어떤 형태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지 않고 일본이 재단을 운영한 다른 비용이 오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춰질지 피해자 입장 중심으로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 하십니까? 좋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좋습니다. 많이 동의를 하고 할게요. 계십니다. 네. 파견 나간 일시 언제죠? 7월 재단 설립 무렵 나간 걸로, 재단 네. 설립 이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식이 언제입니까? 7월 28일 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허가는 7월 25일이고 등기는 8월 10일 날 됐죠. 등기가. 그렇죠? 실제 등기가 된 게 8월 10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등기가 완료된 거는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이죠. 네. 그러면 설립이 되기도 전에 이 계속 민간단체라고 주장하는 이런 기관에 공무원 파견하는 거 맞습니까?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정부의 일이 아니. 어느 정도 어려서 있다고 그러면 보는 이 겁니다. 재단의 성격이 뭡니까? 이게 민간단체입니까? 민간단체 아니죠. 맞습니다. 뭐가 민간단체예요? 공무원 파견하고 돈도 여기서 1억 5천. 그 1억 5천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됩니다. 그게 무슨 민간단체예요? 기업의 경우에도 우리가 국가와 그 기업하고의 됐습니다. 협력을 위해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파견하는 경우도 많이 이 공무원 있습니다. 파견하실 때 공무원 임용령 제11조 제2당 7호에 따른 것인데 그러면은 3항에 따라서 반드시 인사혁신처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하셨습니까? 그 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에 협의 안 하셨죠?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살펴볼 거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부의 공무원이 다른 동네에 파견을 나가면 그것도 심지어 민간단체에 파견을 나가면 반드시 인사혁신처하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협의 안 하셨죠? 파견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인데 무슨 1년 미만이에요? 1년까지는 인사혁신처하고 별도 협의 없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니까 안 된다. 예. 안 해도 된다. 예. 자료 제출하세요. 자료 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겪어서 파견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그 여성가족부가 지난 8월 30일 날 이 화해치유재단에 1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 지급한 사실 있죠? 네. 네. 재단이 예산 신청할 때 구체적인 사업 예산 항목이 있었습니까? 뭐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형태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갖고 계세요? 뭐 아주 구체적인 건 없지만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항목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자료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지금 화해치유재단이 신청한 자료표를 보면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예산 항목이 없습니다. 있으면 주세요. 있으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단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로 정리되어서 그렇게 교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 재단이 여가부에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신청한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이 보조금관리법의 법률에 의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써 있어야 됩니다. 그 신청서에. 그런데 그 재단이 신청한 서류에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있다고 하시니까 자료 주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신청서는 엉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조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신청서에 의해서 어떤 항목으로 주셨는지 자료 주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사실 확인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인 대한 어떤 그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하해 치유 아니, 그러니까 재단의 일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지원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장관님 그게 이렇게 아니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화해치유재단에서 여성가족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자료를 절 주시고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어떤 항목으로 지원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제가 요청드렸으니까 자료를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더 질의하죠. 자료를 빨리 주세요. 뭐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보도록 네. 하고 말씀.